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의 분위기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나 싶었는데요.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저조한 외인 수급, 선물 공반전만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조한 외인 수급, 선물 공방전이 지속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일단 나스닥 모습인데 전일은 좀 중국이 한 건 했다. 오전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은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늘 있어 왔지만 좀 실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우선 나스닥 모습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특히 이제 홍콩 항생지수 선물 차트 모습인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어제도 장대 양봉이었는데 오늘도 솟구쳐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권 모습이 있습니다. 50bp 인하를 하고 19,500포인트 지지라인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각 수렴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돌파를 했고 시황적으로는 피크아웃 논란이라든지 영내포 등등 여러 가지 중동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넥스트 레벨 투심이 좀 맞춰지면서 50bp 금리 인하 대량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은 분명히 갈림길이 있었어요. 경기 침체에 좀 주목을 할 것이냐 50bp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할 것이냐. 지금은 명절 이후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투심이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모습인데 2만 지금 136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2만 500포인트까지는 여력이 좀 있어요. 어제도 사실 키 맞추기 과정에서 5일선을 찍고 양봉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지 지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 공급 부양 효과가 있죠. 보통 통화 정책을 움직이지 않고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LPR 시중금리부터 중기 유동성 MLF까지 그리고 모기지까지 모두 다 인하하겠다. 그런 말인즉슨 지준율부터 모기지까지 주택 경기까지 모두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내 증시 오늘 체감 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인들의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권 모습이 있고 어제 금투세 회의가 좀 있었고 오늘 밸류업 지수 종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우회인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사실 있어요. 단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지만 견디고 올라가는 형태, 즉 무슨 말이냐. 한번 눌러주고 나서요. 테스트 구간을 거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스닥 지금 주봉 모습인데 캔들 2개가 19,500선을 강하게 넘어갔죠. 21선을 돌파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19,500 라인이 절대 함수값으로 좀 제시돼야 됩니다. 19,500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좀 피곤함이 있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전일 이제 매크로 변수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나왔는데 경기 침체를 시사했죠. 너무 안 좋습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도 경기에 관한 골디락스냐 소프트랜딩이냐 등등 스태그플레이션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급한 것 같습니다. 고용은 좀 잡아야 된다는 연준의 의지가 계속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에 맞추고 있는데 지표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중국이 막았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좀 보시죠. 중요한데 99.95불입니다. 100불 깨졌고요.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위험 자산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네. 단지 이제 무한정 내려올 수는 없죠.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지금 곡선이 좀 가파른데 요런 측면에 관해서는 눌림목 반등이 안전자산 쪽으로 나왔을 때 위험자산 잠깐 조정받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변화는 아직 안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고. 자, 양대 지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원하는 선은 다 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오시기 전에 빨간 줄 2개를 지금 제가 그어놨거든요. 오늘 2669선까지, 663선까지 갔거든요. 조금 더 올라봤자 2700선 정도로 좀 보여져요. 네. 오늘 이제 시가 출발은
괜찮았지만 너무 시가가 고가 언저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시 5일선 키 맞추기 가는 형태고, 이 형태가 벌어진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태가 중요한데 오늘 현물 매도죠. 이게 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게 되면 잘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의외로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매도고, 코스피가 지금 현물이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매도인데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금융 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밸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좀 밸류 프로그램이 약 한 100개 종목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은 몇몇 중소형주들이 들어간 것은 뭐 코미코, 뭐 넥스틴, 하나마이크론 등등 들어가 있던데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뭐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 동태로 움직일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보시죠. 코스닥도 제가 원하는 선 다 왔습니다. 9월 6일에 제가 750선에서 770선 낙폭과대 반등해서 조금 더 오버슈팅 가면 800선 언저리까지 이제 보인다. 어제도 이 800선 언저리까지 21선 언저리까지 이제 붙고 조금 더 슈팅 갔을 때 맞고 떨어지는 요 부분이 불편하다. 요번 주에 최대로 좀 뽑아 올리고 다음 주에 조정, 요 구간인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알고 있는 쪽이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좀 나왔고 50pp로 투심을 끌어올렸지만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급 동태에 비해서는 체감 지수는 괜찮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제약바이오까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오늘 반도체 종목도 중소형주 쪽이 수급이 조금 유입되기 때문인데, 특이한 현상은 이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중국 부양책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오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등락률 코스피 상위 1등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위가 한진칼이고요. 3위가 코스맥스입니다. 그 밑에도 뭐 페노션,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다 좀 중국 쪽이죠, 향이. 이런 부분들은 오늘로 너무 우리가 설왕설래하지 말고 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섹터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체크는 해야 되지만 소외주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추세 반등이 조금 더 강하지 않겠느냐. 단지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단기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조정은 눌림목 조정이겠죠. 염두에 두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과 함께 또 전략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순위대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관련주 순위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낙폭 과대를 찾아서 퍼져나가는 수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낙폭 과대를 찾아서 찾아나가는 수급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2차 전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관련주가 골고루 반등하면서 수급이 조금은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음향 상태가 좀... 네, 다시 돌아온 2차 전지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또 퍼져나가고 있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퍼져나가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당히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단 좀 뒤에 보고요. 지금 윤성 FNC 모습이거든요. 2차 전지 섹터의 한 줄 평을 그렇게 적은 이유는 오늘 윤성 FNC가 9.5%대 반등입니다. 낙폭과대 반등이죠. 누가 봐도 지금 이 구간에서 43,000원 언저리에서 2차 전지 장비 종목인데 바닥을 좀 쳤고, 그나마 실적이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5%까지 올랐는데 61선 좀 돌파하는 모습. 종가 마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T 모습인데 2차 전지 대장주죠. 이 시간에도 계속 들고 왔는데 2차 전지 장비를 마냥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타 종목에 비해서 실적이 괜찮습니다. 오늘 PNT 57,300원 5%대 반등. 실적 한번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CIS 모습인데 오늘 2.67% 반등. 이 세 종목들은 기술적인 모습이나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나노 신소재도 괜찮아요. 62동 평균선 좀 못 넘어갔는데
수급이 좀 퍼져나가고 있죠. 2차 전지 장비단 기타 소재까지. 그리고 이제 SDI로 넘어가 보죠. 저희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데 SDI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SDI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모습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41만 6,500원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선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이 체킹 포인트입니다. 42만 원을 조금 더 넘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붙으면서 시장의 주도력이 어제 반등, 대거 반등, 오늘 5일선 눌림목 키 맞추기, 그리고 2차 단지 장비까지 수급이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주도주들은 대장주들이 확실히 끌어줘야 됩니다. 반도체도 삼성전, SK, 하이닉스 반등이 나오니까 어찌됐건 중소형주를 따라가고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SDI가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낙수 효과가 퍼져나가고 제약바이오도 아직 낙수 효과는 미비합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삼바 뭐 이런 종목들이 일어서고 나서 계속 주도권 넘어가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42만 원을 넘어서야지만 조금 더 단기 반등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양극재단은 어떻느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프로 BM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 생각하는 단기 반등세는 19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사실상 근데 더 뭐 적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15만 원대부터서 지금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약 20% 반등했죠. 19만 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25%대 반등이 이어지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양극재단은 지금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수급이죠. 이 힘일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네. 지금 모습은 LNF예요. 거래량 부분으로 보게 되면 LNF는 어제 괜찮았습니다. 오늘 지금 좀 위에 떠 있죠. 지금 떠 있는데 어제 너무 장대 양봉이 나와서 5일선 키 맞추기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5일선 키 맞추기 하면 안 됩니다. 네. 10만 원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 올려야지 적어도 저항대 11만 원을 강하게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LNF는 11만 원, 에코프로 BM은 19만 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25만 원이죠. 지금 딱 25만 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25만 500원 됐는데 여기 걸려있죠, 변곡에. 여기를 넘어가야지 한 27만 원, 8만 원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제 단기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지느냐, 저항 구간 맞고 밀려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하느냐. 일단은 넥스트 레벨로 가려면 전방 산업이 개선되기 전까지 단기 반등세가 나오고 기술적인 그리고 낙폭과대 반등을 쓴 다음에 전방 산업이 회복되는 걸 확인하면서 추세 변곡 안착을 한 다음에 이어져서 가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체킹 포인트고 모두 다가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조정 구간의 시그널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데일리 기준이에요. 일일 기준이고 계속 캔들이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이것도 약간 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데 위로 크게 못 끌어올리면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다시 한번 변곡을 넘어갈 수 있는지 숫자를 조금 암기하셨다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여기가 좀 힘드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이제 과대 낙폭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윤성이 오늘은 히트가 됐고 그 다음에 PNT, CIS 이렇게 흘러가는 구도고요. 제가 봤을 때는 PN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간다면 6만 원 정도, 윤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간다면 6만 3천 원 정도. 아직까지 단기 반등대 세력이 좀 남아 있어요. CIS는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가 남아 있다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이 추세 변곡을 돌파하게 되면 물론 완전히 안착까지는 안 될 겁니다. LG 에너지 SDI로 하겠습니다. SDI 기준으로 완벽하게 그 추세 변환 안착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45만 원을 강하게 밀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슬슬 불이 들어올 시점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주봉 모습이거든요. 네.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하고 내가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낙폭과대 반등을 노릴 건지 3분기 실적을 넘어서 4분기, 1분기까지 가져갈 건지는 정해야 된다. SDI는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낙폭주로 수급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가격 모멘텀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주셨습니다.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중소형주
과대 낙폭 반등은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도체 중소형주 과대 낙폭 반등은 지속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서두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V자 반등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그 두들겨 팰 때 피크한 논란으로 사실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때도 반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펀더멘탈에 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25만 원까지 항해를 할 때 실적 기반 플러스 이익 모멘텀 증가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로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높은 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지금의 투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저가 매수를 위한 악의적인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하이닉스가 증명해야 됩니다. 3분기 때 실적이 가이던스 언저리만큼 나오는 거. 가이던스 언저리만큼 나온다면 낙폭과대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추세 변환을 하려면 20만 원에 완벽하게 안착해야 되는데 지난번 낙폭과대 반등 때 20만 2,500원까지 갔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냐. 내년에 넘어갔을 때 AI에 관한 어떤 캐시카우가 지속적으로 확보돼 있고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시황적 정리를 하고요. 단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낙폭과대 반등은 예상을 뒤엎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낙폭과대입니다. 근데 중소형도 딴들이 지금 반응을 하죠. 오늘 액침 냉각 일단 3인방, 오늘 GST, 변곡 아직 돌파 못했고 17,200원인데 11%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곡 돌파를 하면 2만원, 19,000원까지 좀 보이는 쪽이죠. 2만원까지 좀 무리일 것 같고 19,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비슷해요. 지수가, 양대 지수가 단기 과열권이고 2차 전지부터 반도체까지 낙폭과대 반등을 쓰는데 변곡 돌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변곡의 추세 변환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KN솔 모습입니다. 조금 변곡 언저리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힘이 슬슬 빠지고, 워트 지금 1,340원인데 9.3%.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밸류업이 좀 가면서 두산 테스나 모습이에요. 낙폭과대 반등 계속 이어지고, 관심주로 가져왔던 코미코 오늘 59,300원이고 오늘 고가 기준 59,600원까지 붙었습니다. 딱 기본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어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대비 조금 더 반등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쉬었다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쪽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하고 넥스틴은 지금 밸류 지수에 들어갔죠. 오늘 넥스틴 4.3%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밸류업을 떠나서 낙폭과대 쪽에서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뭐 실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그런 비중 차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고는 좀 쉽니다만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편제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어떤 잠정 실적 발표가 향후에 조금 더 낙폭과대 반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향배를 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주 역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주셨습니다. 한 줄 평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추세 및 수급이 지속되는지 체킹 포인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세 및 수급이 지속되는지 체크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나쁜 시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부양책은 사실은 올해 양에 쓰잘데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녹화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 3월에. 양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들고 나와도 투심은 실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중국의 어떤 통화정책, 경기 부양책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MLF, LPR, 특히 이제 LPR 부분. 중국은 계속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을 어찌됐건 전체 GDP의 30%가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뭐 금리 동결 인하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뭐 3인방이죠. 지준율, LPR, MLF, 거기다 모기지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붙잡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양해 때보다 더 좋은 부양책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거 반등이 나오는데 주도력 부분이죠. 화장품인데 아모레퍼시픽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없습니다. 네, 실적 없고요. 주가 비싸고요. 네, 숫자적으로 했을 때 주도력 부분에 관해서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실적 부분이 좀 개선됐다는 쪽인데 사실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2019년에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4,200억이었거든요. 개선된 게 지금 2,300억이에요. 내년에 이제 더 좋아질 거라는 평인데 사실상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밸류에이션들보다 비싸죠. 단지 오늘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코스맥스 좀 가보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오늘 변곡 돌파하는 시를 계속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기관 행보를 좀 했거든요. 11만 원대. 사실은 9%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추세의 지속, 수급의 지속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지준율 인하까지 포함된 유동성 공급의 확대 소식이 지금은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장품, 뭐 건설 기계, 게임까지 추세가 이어질지 주도력을 특히 확보할지 특히 주도력 부분입니다. 주도력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단기 반등세는 좀 이어지겠지만 긴 관점이 아니고서는 좀 어렵다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뭐 애경산업 오늘 거의 거래대금 등락률 상입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이 애경산업인데 애경산업도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반등 나오니까 이게 바로 단기 과열 시그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소외주를 아예 길게 내가 해치 전략으로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와 수급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LNF 준비했습니다. 네, LNF 2차전지 섹터에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을까요? 네, 기술적인 관점 접근을 했습니다. 뭐 아직 전방 산업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근데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적은 딱 정답지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좋아졌는데 주가가 뭐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이런 평이고 단지 LNF 모습인데 딱 11만 원의 단기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됐는데 오늘 뭐 거래량이 매도지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가 그렇게 높이 떠서 출발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기서 10만 2천 원이 손절가입니다만은 무너지게 되면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만 원, 10만 2천 원이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가 오늘 목표가 11만 3천 원을 제시할 텐데 이 10만 2천 원이 뚫리지 않는 한 절대값으로 유지되는 한 LNF는 11만 3천 원에 도달 확률이 58%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10만 2천 원이 깨지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값을 유지하는 동안 11만 3천 원에 도달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단기는 차익실현 하시고 중장기는 이제 그때부터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11만 2천 원 돌파해서 한 2, 3만 원, 13만 원까지 좀 불가능해 보이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 가면 좀 조정을 받을 텐데 그때는 이제 중장기 보유자분들은 눌렀을 때 추가 매수 전략. 저는 오늘 기술적이고 단기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1만 3천 원, 손절가 10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LNF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3천 원,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